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종합제약사 변신 막바지 작업 중인데요. 자, 오늘 이제 주가는 종가로 34,000원대 이탈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2% 소폭 강세 흐름이고요. 다우는 0.5% 하락세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 0.18% 하락세고요. 중소형주 중에 러셀 2000이 0.88%로 하락폭이 좀 큰 편이죠. 자, 주식 관련되는 부분이 22가 이제 한 50bp 관련되는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우지수 중심으로 일단 하락폭, 은행주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지 이 팩웨스트 팩콤프, 피코프, 자이언트 뱅코프 이렇게 지역 이제 은행들의 어떤 주가들이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이제 플러스권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자금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한데 오히려 또 미국 쪽에 지역 은행들의 어떤 하락폭들이 다우지수 하락에 또 영향과 중소형주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옐렌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OA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은행 시스템 금융기관이 좀 이제 폐쇄가 된다든지 영업 중지가 된다든지 이러면 시스템적 위기 관련되는 어떤 두려움이 금융시장에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뱅킹 시스템은 여전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관련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분위기죠. 자, 오늘 국내 시장은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 기관들은 일단 현물에서는 매도를 했고요. 외국계는 이제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 흐름을 보였고, 투신 쪽에서도 이 선물 쪽에서 이제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물 쪽에서는 거래소에서는 이제 연기금과 더불어서 좀 매수를 하면서 좀 수급상이 좀 꼬이는 어떤 흐름들이 있고요. 개인들은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시장이 이제 매크로 어떤 지표들도 흔들리면서 다음 주 이제 3월달 FOMC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빅스택 관련되는 이야기까지 나오다가 지금에는 향후에 다시 또 피봇 이야기도 나오면서 정시가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이제 다음 주 되면 좀 더 이제 구체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원달러주 자체는 이 9원 30전 정도 올라서 1,300원대 초반 정도죠. 자, 등락 종목 수에 보시면 하락 종목군들이 상승 종목군보다 훨씬 좀 많은 어떤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HLB는 이제 결국 이제 또 밑꼬리는 좀 나왔습니다만 20일 이평선에서 지지 흐름을 밑꼬리에서 보여주는데요. 가격단에서는 종가상으로 34,000원대가 이탈되었죠. 그리고 시간에도 또 50원 정도 빠져서 33,850원대. 자,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이 거래량은 이제 전이라고 비슷합니다만 조금 더 줄었는데 공매도 매매 비중은 좀 더 늘어나는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으로 좀 살펴보면 장중에 이제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가 32,800원대에서 오히려 이제 34,000원대가 장중에는 좀 저항이 되는 흐름으로 살짝 바뀌는 어떤 지점으로 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일 이제 주말을 앞두고 34,000원대에 대한 회복과 다시 21일평에 대한 어떤 지지 흐름을 확인하는 흐름이 일봉 차트상에서 나오는지도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죠. 자, 외국인들은 수급상에서 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들이 이제 3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를 좀 보여줬죠.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이든 좀 프로그램 쪽이 강하게 좀 들어왔다가 오늘은 소폭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외국계와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흐름들로 보였는데요. 자, 분봉상에서 이제 이런 어떤 박스권 흐름이 30분 분봉에 보시면 주가가 항상 이제
빠질 때 보면 장 초반에 이제 이 연봉이 나오게 되면 메꾸지 못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들었을 때도 아침에 초반에 연봉을 이렇게 내면 이 부분을 회복을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14일도 이제 이런 흐름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나왔다가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이제 5장에 밀렸는데, 이런 어떤 패턴들이 주가가 이제 빠질 때는 오전장에 이제 30분 봉으로 이제 연봉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추가 어떤 수급이 나오지 않다면 대부분 좀 밀리는 어떤 흐름들의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기사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선박 기재화 제업을 떼내는 이제 HLB, 뭐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HLB가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수급상으로 보면 이 바이오텍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뭐 이제 KRX 헬스케어 지수라든지 이런 데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업종 전환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 상태에서 향후에 이제 제대로 이제 NDA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간의 어떤 수급들도 장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정관 변경 관련되는 부분들도 나름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존의 이제 구명정 파이프 관련되는 이제 선박 기자재 사업을 주로 하다가 이 바이오 쪽에 이제 신규로 진출해서 지금은 이제 주력이 이제 이런 어떤 상태죠. 그리고 꾸준히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신약 개발을 투자를 한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업 가치를 어떤 내리는 어떤 요인으로도 좀 지목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2021년도에 FA를 또 흡수합병하면서 재무적인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단에도 안정권으로 이제 관리 종목 뭐 우려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선박 관련되는 부분들은 물적 분할을 해서 비상장사 형태로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떤 HLB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드는 어떤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런 어떤 발표로 사실 상한가까지 나왔던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향후에 헬스케어 포트폴리오분을 더하면 이 완전한 이제 종합 제약사로서의 어떤 변신을 노리고 있는 상태죠. 이번 이제 3월 30일에 울산에서 이제 정기주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진양곤 뭐 회장 비롯해서 사내이사 4명, 그 다음에 사회이사 1명의 어떤 신규 선입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관심은 헬스케어 관련되는 신사업을 위한 정관 변경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조금 이목이 쏠린다 이런 기사 내용이죠.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헬스케어 사업 관련돼서 정관을 추가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가 또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들이 완료되는 이제 5월 이후에는 이 부분들도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제 HLB 사명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현대 라이프포트 관련되는 부분에 앞글자를 따서 이제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이제 M&A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뭐 메자닌 자금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위암뿐만 아니라 뭐 간암 여러 암종의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어떤 신약 개발을 주력해 왔는데 바이오 특성상 이제 상용화하기 전까지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이제 꾸준히 들어가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바이오텍임에 불구하고 이 KRX 헬스케어 어떤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기간 수급이라든지 큰 자금들이 어떤 이 패시브 자금도 좀 못 들어오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시총에 비해서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약세로 개인들의 어떤 흐름들과 이 공매도 압박에 조금 이제 수급상의 이제 좀 혜택을 좀 못 받았다는 부분들이 업계 관계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업종 변경을
꾸준히 이제 진양곤 회장이라든지 HLB 쪽에서는 이제 주장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어떤 막바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서도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한가로 갈 수 있었던 뭐 원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이제 패시브 자금이 NDA 신청 이후로는 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충분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수급 기반이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 파이프 조선기자재가 빠져나갔을 때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어떤 수급 관련되는 헬스케어 사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죠. 작년 매출액대가 1797억이었죠.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157% 일단 증가를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매출의 거의 한 70% 이상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했는데, 사실 FA 관련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상황을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NDA가 어느 시점에서 예정대로 이제 순탄하게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백윤기 HLB 전략본부장도 선제적인 어떤 투자 전략적 M&A를 통해서 이 유동성 확보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올해 이 물적 분할과 리보세라님의 간암 관련되는 기타 뭐 위암, 선양 남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최선을 어떤 다해서 주가 측면에도 가장 뭐 중요한 어떤 국면에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MC와 마찬가지로 사명이 HLB 바이오스텝으로 바뀌어서 지금 HLB로 이제 상장사 관련되는 부분들에 이제 CI가 뭐 정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공매도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래량 대비해서 매매 가격 비중 자체가 11% 전일보다 좀 늘었죠. 7만 7천 주 정도.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잔고는 14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340만 주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차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엔 3일 동안에는 이 상한이 체결보다는 좀 더 많았는데 수량이 이전보다 조금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은 2월 달에 나름 이제 45 위안 정도까지 갔다가 한 달 가까이 꾸준히 좀 내려와서 41 위안 정도 되었죠. 그래서 2월달 어떤 고점에 그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에는 좀 원봉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서제약도 이제 HLB와 좀 주가 흐름에서 같이 좀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어떤 국면이죠. 5월달 NDA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난 관련되는 부분에서 3월달, 4월달이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기대감들을 물적 분할과 더불어서 HLB 주가에는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국면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어지는 양봉도 나왔기 때문에 이 양봉들이 지지가 되어서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34,000원대가 또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음 주 흐름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수 있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4,000원대 회복이 내일 나타나야 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